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얼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피해야 하는 안 팔리는 빌라 특징 3가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입지도 좋아 보이고 외관도 깔끔하고 심지어 경매로 시세 대비 싸게 받아서 이제 인테리어만 해놓고 기다리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빌라가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짜 잘 안 팔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주거용 물건은 그래도 저렴하게만 내놓으면 팔리긴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매를 처음 해보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한 달 한 달 이자가 나갈 때마다 언제까지 이자만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놓을까? 아니면 월세 세팅해서 대출 이자라도 메꿔야 하나 싶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임대 놓다가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묶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낙찰받기 전 피해야 할 잘 안 팔리는 빌라 3가지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데 보통 증축이 대표적입니다. 경매정보지의 건축물 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이 경매정보지만 100%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실제로 제가 경매학원 직원으로 근무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회원님이 경매정보지를 통해 이상 없는지 확인하셨고 입지도 좋은 편이었고 수요가 충분하다 생각해서 한 빌라를 낙찰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낙찰 축하 게시판에 글을 쓰던 중 물건이 위반 건축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확인하시고 받으신 거겠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경매정보지 앞장을 프린트하고 제 신분증을 챙겨서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반 건축물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요. 유로 경매 정보지엔 건물 면적이 59제곱미터였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38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엔 증축을 해서 위반 건축물의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건도 많은데 굳이 벌금까지 내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쟁은 덜한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인데요. 특수 물건이라 법인으로 받았고 월세 세팅해서 현재도 보유 중인 물건이에요. 이 물건도 위반 건축물이지만 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가 낙찰받을 당시엔 이행강제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낙찰자인 저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해서 공간은 확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 만족도는 높아서 월세도 빨리 맞춰졌어요. 19년에 바뀐 법에 대해 잠깐 정리하자면 19년 4월 23일 이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물건은 양성화, 즉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된 것들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회차만 내면 이후로는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는 위반 건축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아래 보시면 언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차가 없는 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단기 매도가 가능한 빌라는 방 3개, 화장실 2개, 10평에서 20평대가 가장 거래가 활발한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 또는 신혼부부 등 실거주로 사는데 매일 주차해야 하는데 고생해야만 한다면 찾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 갈 때 실제로 세대수 대비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확인하고 주변에 이를 대체할 만한 주차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그리고 보통 노후화된 빌라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매우 많아요. 빌라랑 외관이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세대 수입 위에 모자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준시주 다세대를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상과 현황상 용도가 다른 물건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요즘에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은 싸면 팔리니까 그만큼 싸게 사서 시세 대비 현저하게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야 용도가 근생이든 다세대든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팔렸지만 이제는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 취득세도 4.6%를 내야 하고요. 지금까지 절대 팔리지 않는 빌라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소액으로 투자금을 불리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 투자금이 묶이게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처음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오히려 시간과 멘탈만 소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